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기출문제 완전정복 10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교재는 106페이지부터 124페이지에 있는 내용,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문제 35문제 추려보았습니다. 3년 동안 나온 문제들만 가지고 왔으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 약 3초 후 답을 알려드립니다. 시간 안에 답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 푸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문제 1번. 대상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고열과 인후통이 있어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번.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2번.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 3번.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한다. 4번. 가글액으로 입안을 헹군다. 5번. 사용하던 물품을 소독한다. 정답은 1번.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입니다. 요양보호 업무는 약 7일, 일주일 정도 중단을 하셔야 되고요. 독감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격리를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예방접종은 독감이 걸리기 전에 하셔야 되겠죠. 신고할 필요는 없고요. 가글액으로 입안을 헹구하는 것도 역시 구강위생, 예방 차원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5번처럼 굳이 소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번.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질병은 1번 신장염, 2번 요로간염, 3번 알레르기성 비염, 4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5번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정답은 4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이 전염력이 강한 질병 중에 하나이고요. 1, 2, 3, 5번은 전염력이 없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3번.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번. 호흡을 참고 스트레칭을 한다. 3번.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4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한다. 5번.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정답은 5번.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1번처럼 빠르고 신속하게 하면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요. 호흡을 참으시면 안 돼요. 숨이 차고 호흡곤란이 일어날 수 있죠.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시원하다고 느낌이 들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번.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후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1번. 100일의 예방접종을 한다. 2번. 멸균 소독 가운을 착용한다. 3번.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한다. 4번.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가리고 한다. 5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한다. 정답은 5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한다가 되겠습니다. 방사선 검사, 엑스레이 검사, 의료기관에 가서 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5번. 호흡기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침 예절은,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1번 보시고 2번, 3번, 4번, 5번. 여기 중에 기침 예절 그림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옷 소매로 코와 입을 가려 주셔야 된다.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나머지는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 틀렸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감염력이 매우 강하다. 밤에 가려움증이 심하다. 동거 가족도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 1번 옴, 2번 두드러기, 3번 대상포진, 4번
피부 건조증. 5번 아토피 피부염. 정답은 1번 옴이 되겠죠. 특히 밤에 가려움증이 심하고 밤에 많이 활동을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같이 사는 동거하는 분들도 같이 동시에 치료해야 된다. 이런 게 특징이죠. 그래서 밤에 활동을 많이 하고 가렵기 때문에 약을 연고를 밤에 발라서 아침에 씻어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옴 시험에 잘 나온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문제 7번.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1번 손목을 가볍게 털어준다. 2번 통증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적용한다. 4번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번 손목 부위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적용한다. 정답은 3번이죠. 자, 손목이 삐었어요. 많이 아프시겠죠? 손목을 털면 될까요? 더 아파요. 자, 손목이 삐게 되면 부종, 붓기가 심해져요. 그래서 심장보다 높게 해야 된다가 되겠죠. 4번은 자, 온찜질이 아니라 냉찜질이에요. 온찜질은 72시간 이후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 그 이전에는 그쵸? 48시간에 72시간 사이에는 냉찜질을 해야 됩니다. 손목이 이렇게 아픈데 굽혔다 폈다 하면은 더 아프겠죠? 그래서 3번 빼고는 다 틀렸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함.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음. 이것은 어떤 질환인가요? 1번 옴, 2번 결핵, 3번 독감, 4번 머린니,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적은 경우는 1번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 2번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3번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4번 어두운 조명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 5번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 정답은 5번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적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1번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 다칠 수 있겠죠? 2번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도 역시 다칠 수 있어요. 편한 자세로 해야죠. 3번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계속하면은 근육이나 뼈가 관절 이런 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조명에서 야간 작업하는 경우 발을 헛디거나 그쵸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모두 다 발생 위험이 적은 경우가 아니라 높은 경우예요. 그렇죠.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는 경우는 5번 상황밖에 없네요.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0번. 옴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용 혈압계를 사용한다. 2번 맨손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3번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약을 바른다. 4번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를 다른 대상자의 물품과 함께 세탁한다. 5번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5번이 정답이죠. 자, 온 문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1번.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번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된다. 3번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강직이 나타난다. 4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5번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 정답은 4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완화되긴 하지만 일시적이다라는 게 또 특징이에요.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2번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위는 1번 손톱을 둥글고 짧게 자른다. 2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3번 목욕 후 피부에 보습제를 바른다. 4번 비닐장갑을 끼고 흡인병을 비운다. 5번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정답은 5번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게 되면은 손바닥에 균이, 바이러스, 그런 분비물이 묻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될 수 있어서 옷 소매나 또 손수건, 화장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해야 됩니다 라고 아까 그림에서도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역시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 행위를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은 다 어떻게 해요? 옳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맞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근데 5번만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감염 발생이 높습니다. 그래서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문제 13번 업무를 수행할 때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번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는 경우 2번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물건을 드는 경우 3번 물기가 없는 평평한 바닥에서 일을 하는 경우 4번 물건을 최대한 몸에 가깝게 하여 들어 올리는 경우 5번 물건을 들고 발을 움직여 몸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 정답은 1번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는 경우는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므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5번은 지금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근골격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14번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장복 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있다. 2번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다. 3번 결핵은 폐에만 침범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4번 결핵은 주로 오염된 음식 섭취로 감염된다. 5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소독한다. 정답은 5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소독한다. 5번이 정답이죠. 자, 1번은 뭐가 틀렸나요? 잠복 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없습니다. 자, 다만 잠복 결핵 대상자는요 면역력 관리가 중요해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상태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요 이 결핵균이 대상포진처럼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염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2번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다? 아니요. 햇볕에 약해요. 열에 약해요. 3번 결핵은 폐에만 침범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폐에만 침범한다가 아니라 폐를 좋아해요. 그래서 폐에 많이 생기는 거고요. 뭐 다른 부위, 장기에도 생길 수 있고 뼈에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 다양한 곳에 침범을 하지만 결핵은 폐를 좋아한다. 자, 4번 결핵은 주로 오염된 음식 섭취. 이거는 결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그렇죠? 장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아까 2번 설명한 것처럼 이 결핵이라는 균은 햇볕에 약하기, 열에 약하기 때문에 체내로부터 5분만 떨어져 있어도 이 결핵은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일광소독, 햇볕에 말리면 균이 죽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옴에 감염된 대상자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감염 부위를 만져보아 열감을 확인한다.
2번 오염된 속옷은 찬물로 세탁한 후 말린다. 3번 매일 아침 가려운 부위에 연고를 발라준다. 4번 세탁이 어려운 친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5번 대상자와 접촉한 후 24시간 내에 예방접종을 받는다. 정답은 5번 세탁이 어려운 친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가 되겠죠. 그죠? 자, 옴 감염 대상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옴은 접촉성 감염이기 때문에 만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찬물로 세탁이 아니라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야겠죠. 그리고 매일 아침이 아니라 매일 밤에 그 목부터 발끝까지 또 얼굴에도 감염돼 있어 얼굴까지 연고를 밤에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씻어줘야겠죠. 그리고 5번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16번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격리한다. 2번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 3번 대상자와 접촉하기 전에 결핵약을 복용한다. 4번 대상자의 옷은 산성세제로 결합하여 멸균한다. 5번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된 음식 섭취에 주의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혹시 1번 하신 분 있으신가요? 결핵을 지금 예방하자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 결핵의 완치가 될 때까지는 6개월에서 최소 12개월, 그러니까 1년이 걸려요. 꾸준히 약을 복용해서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데 그때까지 격리를 한다? 아니죠. 결핵의 전염력이 가장 셀 때는 1주에서 한 2주 정도 급성기 때 전염력이 정말 세서 이때 격리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완치될 때까지가 틀렸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7번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둔다. 2번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힌다. 3번 몸의 무게중심을 높인다.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 5번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린다. 정답은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자, 1번은 물건을 몸에서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 잡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두 발을 모아가 아니라 두 발을 벌려서, 특히 한쪽 발은 약간 앞으로 이렇게 벌려주시면 됐고요. 지지면을 넓힌다 라고 해야겠죠. 3번은요, 무게중심을 낮춘다. 무릎을 굽히면서 무게중심을 낮춥니다. 그리고 5번,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리면, 허리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고정하시고, 그리고 허리 굽히면 돼야 안 돼요. 허리는 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허리를 굽히고 허리를 숙이고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고, 무릎을 이용해서 발을 움직여서 물건을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8번. 요양보호사가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다. 2번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 3번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4번 옴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하여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시작한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에서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 감염된 후 2에서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그리고 요리를 조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9번.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은 1번 평평한 바닥에서 휠체어 이동을 돕는 경우, 2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 3번 이동용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경우, 4번
밤 근무 중 밝은 조명에서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경우. 5번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리는 경우. 정답은 2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 이게 정답이 되겠죠. 2번이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예요. 우리가 배우기로는 이렇게 몸에서 멀리 놓고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들어야 됩니다 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1번, 3번, 4번, 5번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0번.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2번 독감 예방 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번 결핵 진단 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정답은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풍진 전염되어 임신하신 분 태아에 이런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버리면 태아가 기형으로 출산이 될 수 있고 위험합니다. 절대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1번. 손목이 삐어 부종이 발생한 직후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상 부위 압박, 2번 손상 부위 내리기, 3번 손상 부위 스트레칭, 4번 고주파 요법, 5번 전기광선 요법. 정답은 1번 손상 부위 압박이 되겠습니다. 특히 붕대를 이용해서, 그렇죠? 탄력 붕대를 이용해서 우리 손상된 부위를 압박하고, 그렇죠? 우리 움직이지 않게 안정을 시키고, 너무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도 먹을 수 있고 약물요법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냉찜질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되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2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번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한다. 4번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5번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정답은 5번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5번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스트레칭 하기 전에 그냥 손 들어보세요 했을 때 어깨가 잘 안 올라갔어요. 근데 어깨를 좀 풀어주고 또 뒤로 좀 당겨주고 하면은 어깨가 좀 더, 손이 좀 더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아까 문제에서 본 것처럼 동작 빠르고 신속하게 하면 다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자세를 5분이 아니죠. 10초에서 15초 동안 유지한다 이거죠. 그리고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도 아니라 그랬죠. 계속 복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은 호흡을 참으면 안 돼요. 선생님도 이거 할 때 힘든데 호흡 참으면 숨 넘어가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3번.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질병은 1번 요로간염, 2번 흡인성 폐렴, 3번 궤양성 대장염, 4번 알레르기성 비염,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4번.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고 손목에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은 1번 오십견, 2번 골다공증, 3번 테니스 엘보, 4번 수근관 증후군, 5번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4번 수근관 증후군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5번.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용한 수건은 말려서 사용한다. 2번 세면대에 온수를 받아 손을 씻는다. 3번 배설물을 처리한 손은 마른 휴지로 닦는다. 4번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 5번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씻는다. 정답은 4번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 문제는 사실 손 씻기 6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표준교재 30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6번.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번 주먹을 쥐면 팔과 어깨가 저림. 2번 팔을 들고 내릴 때 팔꿈치에 통증이 있음. 3번 팔을 돌리면 어깨 통증이 있음. 4번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5번 팔을 펴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이 저림. 정답은 4번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27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행동한 경우는 1번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였다. 2번 요양보호사가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3번 몸에 감염된 요양보호사의 옷을 찬물로 세탁하였다. 4번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장갑을 끼고 수두 대상자를 돌보았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가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잠복결핵 상태에서는 전염력이 없죠. 그런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또 손을 깨끗이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대요. 이거 자체가 지금 어때요? 감염 예방의 일반적 원칙이 되잖아요. 그렇죠? 1번은 손으로 가려서 또 틀렸네요. 이거 계속 문제 나오죠? 3번은 몸에 감염됐으면 찬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야 된다 했죠. 4번도 임신하신 이런 요양보호사가 수두는 전염력이 높은 환자입니다. 담당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는 접촉식 감염이에요. 마스크보다는 장갑을 잘 끼시고 될 수 있으면 노로바이러스 대상자와 접촉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28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2번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3번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깐다. 4번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5번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정답은 5번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5번이 되겠습니다. 밤에는 어두우니까 불을 켜두면 헛디거나 잘못 잡지 않아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9번.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번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번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번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한다. 5번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정답은 2번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2번이 정답이죠. 이 인플루엔자는 독감입니다. 독감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원인이 바이러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를 죽이기 위한 약제, 바로 항바이러스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은 몇 년마다? 1년마다. 매년 1년마다 한다 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0번.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2번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번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번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한다. 정답은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 문제가 벌써 세 번째 나왔습니다. 네,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31번.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잠복 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번 3개월마다 결핵 진단 검사를 받는다. 4번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한다. 4번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5번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정답은 5번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장복결핵 접촉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전염력이 있다 없다? 이분들은 없어요. 3번 3개월마다 결핵 진단. 자, 결핵 진단 검사는요. 우연치 않게 내가 건강검진해서 폐 검사에서 드러나거나 아니면 본인이 접촉해서 의심이 될 때 결핵 진단 검사를 받는 거지 정기적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3번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을 태워버립니까? 빨거나 뜨거운 물로 빨거나 햇볕에 일광소독하라 그랬죠. 그리고 4번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바이러스제. 아니죠. 결핵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결핵균이에요. 이게 결핵균을 죽이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결핵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런 약을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돌보기 전부터 이렇게 먹을 필요는 또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32번.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3번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에 저린 감각이 있다. 4번 손바닥을 서로 맞대면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 5번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정답은 2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앞에 있는 문제 그대로 나오네요. 문제 33번.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2번 감염 증상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받는다. 3번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4번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5번 분비물이 묻은 손은 휴지로 닦는다. 정답은 3번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 말도 역시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34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를 보호하는 자세는 1번 무릎을 굽힌 뒤 펴서 들어 올린다. 2번 다리를 모으고 들어 올린다. 3번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 올린다. 4번 순간적인 힘을 이용하여 들어 올린다. 5번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정답은 1번 무릎을 굽힌 뒤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린다. 이 뜻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문제 35번. 요양보호사가 자기관리를 위한 스트레칭 방법은 1번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시행한다. 2번 스트레칭된 자세로 2초에서 3초간 유지한다. 3번 동작과 동작 사이에 30초간 휴식을 취한다. 4번 통증이 느껴질 정도의 강도로 시행한다. 5번 동작은 반복해서 빠르게 실시한다. 정답은 1번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시행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7회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의 부분에서만 문제를 뽑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출제되는 문제들도 문제은행식이라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준이쌤 완전정복 시리즈를 복습하시면 거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